좀 가장 힘이 됐던 거긴 한데 저희 남편이 써준 건데 책상 앞에 붙여놓고 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출근할 때 화이트보드에 이걸 써놓고 갔길래 앞에다 붙여놓고 매일 자신감이 떨어질 때마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초등 보건 임용 합격자입니다. 저는 유튜브와 학원 홈페이지에서 교수님의 샘플 강의를 보았는데요. 자신 있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과 시원시원한 강의력이 저에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장점으로는 심스반을 꼽을 수 있는데요. 집중 관리를 통해서 더욱 합격에 가까운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동기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둘, 셋인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보건 임용을 합격을 한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결과적으로 티오가 늘진 않았지만 올해 초에 보건 교사 많이 뽑는다는 증언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봤어서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우선 심스반을 가장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리테스트 같은 경우에 혼자 하게 되면은 꾸준히 하지 못할 수 있는데 심스반을 통해서 매일 리테스트를 하고 구두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이 외우지 못했던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틀린 경우에는 오히려 더 기억에 남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요약정리반을 추천드립니다. 1, 3월에 기본 이론을 다 수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미 전공자이기 때문에 요약정리반만 수강하셔도 충분히 그 이론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풀커리를 결제했었기 때문에 요약정리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 3월 이론을 인강을 통해서 보완하는 식으로 보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습밴드입니다. 학습밴드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밴드의 교수님이 마임의 빈칸 쓰기나 또는 기출분석의 응용 문제 등을 올려주시고 그것을 인증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꾸준히 인증하고 공부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CAC도 함께 진행하면서 자신의 학습 방법과 방향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론 강의에서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해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암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챗 GPT나 이론서 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최소한으로 강론을 찾아보는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교재에 표시할 때 형광펜은 표시하지 않았고 프릭션이라고 해서 지워지는 펜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챗 GPT나 제가 다음 카페에서 임수진 교수님 카페에서 질문을 찾은 부분은 샤프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책은 되게 알록달록 뭔가가 많이 적혀 있는데 이거는 상반기가 아니라 공부 해독하면서 하나씩 더 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주로 스티커 작업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암기 노트를 주신 것이 1, 3월과 4, 6월이 나눠져 있습니다. 초록색 스티커는 1, 3월 암기 노트에 나온 내용이고 4, 6월은 이 초록색의 가운데에 검정색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표시의 점은 형성평가에 대한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네모 스티커는 초록색은 7월 모의고사, 빨간색 스티커는 90, 11월 모의고사를 표시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몇 회차에 몇 번 문제였는지를 기록하였고 틀린 문제는 이 위에 점을 찍어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를 본 후에 특히 역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내에서 전체 공식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문제들이 있었고 도움될 만한 것은 이렇게 책에 오려 붙였습니다. 해독할 때마다 한 번씩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교수님께서 주신 회독표인데요. 7월쯤부터 회독표를 주시는데 10월에 주신 회독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날 회독을 하면 이 아래 표에다가 표시를 하고 회독을 못했을 경우엔 빈칸으로 두고 이 상태로 몇 번의 회독을 거치다 보면 선이 잘 그어지지 않는 부분은 아직 회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한 번 더 보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취약한 파트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보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부분을 더 회독하였고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출 분석표인데요. 4에서 6월 기출 분석반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반기에 아주 제가 공부할 때 빠지지 않고 보았던 자료입니다. 위에 과목별로 표시를 하였고 각 항목별로 기출 문제가 어떤 게 나왔는지 나와 있어서 이걸 통해서 답을 떠올려 보거나 관련 내용들을 인출해 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때 주셨던 암기 노트인데요. 자료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두꺼운 링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암기 노트에도 기출 표시를 하였습니다. 기출 표시를 할 때 저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밑줄만 치고 답 같은 경우에는 괄호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제출제 되기 조금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회독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수님께서 기출 분석 특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셨던 자료인데 나중에 시험 끝나고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교수님께서 올해 이 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부분이 꽤 많이 나왔던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특히 올해 지역사회 간호가 이론 부분이 몇 년 동안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는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 주셨고 실제로 로이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것은 제가 수험 기간 동안 활용하였던 다이어리입니다. 주로 월간 계획을 어떤 걸 세울지 정해 놓았고 이때 여기에 표시해 놓았던 것이 제가 모의고사를 보고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답답하다고 생각될 때 모의고사를 하루 날을 잡고 점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은 주셨는데 점수 자체보다는 추이나 제가 취약 파트가 어딘지 분석하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였습니다. 점수를 제가 상위 몇 프로인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였고 강점 파트가 강점인 부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점수가 잘 나왔는지 취약 파트는 어떻게 하면 올릴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반기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 공부할 때마다 설보은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합격한다, 나는 해낸다 라는 문구를 매일 써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만의 문구를 하나 더 붙였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이 문구 앞에 기록해 놓으니 좀 더 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날이 다시 리셋된 상태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2026 서울초등보건임용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항상 쓰면서 합격을 상상해보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뒷부분에는 임수진 교수님께서 자비 편지라고 알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심적으로 힘들 때 자비 편지를 알려주셔서 1차 때도 2차 때도 이것을 쓰면서 좀 더 나에 대해서 나를 받아들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3월부터 1, 2월 기본 이론 강을 수강하였는데요. 기본 교재에서 이렇게 형성평가로 나눠주신 답을 여기에 파란색 색연필로 밑줄을 그었고 조교님이 계셔서 매번 수업 끝난 후 이렇게 프린트를 나눠주십니다. 그것을 책에다 붙이고 표시를 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 책은 7월부터 구매하실 수 있는 책인데요. 하반기에 모의고사를 공부하면서 이 책에다가 답을 같이 단권화로 표시를 하였고 이렇게 암기할 부분은 이런 반투명 메모지를 통해서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기출 표시도 이 책에 하였는데요. 파란색 스티커는 객관식 때 기출, 빨간색은 서술형 때 기출, 그리고 노란색은 교수님 모의고사 회차별로 표시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교수님께서는 책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주시는데 자신에게 맞는 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목차별로 중요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3월부터 사용하였던 것인데 교육학 틀이라고 해서 구조도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파이널 자료를 주시는데 여기에 마지막 하반기 때 가장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7, 8월 단락 모의고사 자료인데요. 문제는 따로 빈칸에다가 풀고 여기는 답안인데 여기에 키워드를 형광펜으로 표시하면서 복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치의
모의고사를 이런 식으로 모아놓았는데요. 지스쿨 6월 모의고사까지 포함하여 이렇게 활용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문제를 주시고 요약 답안을 주시면 이렇게 주시고, 그다음 첨삭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가 채점하는 표도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모범 답안을 이렇게 주시는 부분을 제가 따라서 쓸만한 문구 같은 것은 이렇게 표시하거나 중요한 키워드들을 표시하면서 복습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5대5 정도 하였고요. 하반기에는 7대3 정도였습니다. 10월쯤 돼서는 더 줄이고자 하였는데 암기가 아직 덜 된 것 같아서 한 8대2 정도까지는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사용했던 아이템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것은 셀로판지인데요. 마이맵 해독할 때 특히 잘 사용했습니다. 마이맵이 중요한 부분은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리고 인출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교육학 실제 시험지 사이즈이고요. 설보은 교수님께서는 이 첨삭지를 이렇게 4등분해서 시험지를 받자마자 4등분을 하고 시험지 위에 이렇게 겹쳐서 개요를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연습을 했고, 이거는 네이버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실제 시험지인데요. 실제 사이즈가 이 정도고, 전공에서는 7, 8월은 A4 용지로 주시고 9월부터는 이 사이즈로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느 정도 써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좀 감이 안 왔는데, 제 실제 시험지였는데 생각보다 메모를 많이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답안지에 확실한 거는 먼저 적고, 정말 고민이 되거나 적어놓을 부분은 이렇게 적어서 표시를 하였고, 저는 간혹 문제를 보다가 놓쳐서 못 적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문항마다 동그라미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내가 아직 답을 작성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답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이거는 제가 사용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티커는 이건 다이소에서 이런 색깔 스티커가 있고요. 이거는 제본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인덱스, 이거 되게 유용하게 잘 사용했고, 인출할 때 썼던 메모지입니다. 네, 이것도 다이소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서는 책상 앞에다 놓았던 아이템들인데요. 임수진 교수님께서 백일 달력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문구들을 하루 공부가 끝나면은 이제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였고요. 이거는 지스쿨 6월 모의고사 때 답안지에 주셨던 문구인데 이게 너무 저한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좀 믿지 않는 편인데 이 문구를 보면서 좀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가장 힘이 됐던 거긴 한데, 이거는 제 남편이 써준 건데 이거를 책상 앞에 붙여놓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출근할 때 화이트보드에 이걸 써놓고 갔길래 제가 사진을 찍어서 앞에다 붙여놓고 매일 자신감이 떨어질 때마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써있던 게 시각화랑 현실화를 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현실이 당신을 따라잡게 하세요, 현실을 쫓아가지 마세요라는 그 문구가 제가 자꾸 불합격을 생각할 때마다 이 문구를 보면서 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자료였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하나만. 이게 시험장에 제가 가져가려고 10월부터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이 앞부분은 교육학이고 전공도 안 헤어진 것을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썼습니다. 이때도 저는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출은 다 무조건 밑줄로 표시를 하였고, 이때 건강증진 모형은 아예 인출할 수 있게 이렇게 빨간 글씨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셀로판지를 대면서 인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상반기 이론할 때 주셨던 수질이나 역학 파트 같이 한 장짜리로 요약된 자료도 이때 다 모아서 가져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파트에서는 이거는 제가 DSM-5 공부할 때 너무 막막해서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합격자분이 너무 자료를 잘 작성하셔서 이걸 다운받아서 변경된 부분은 제가 다시 수정해서 썼던 부분이고, 이 부분도 임수진 교수님 합격생이셨습니다.
저는 40대 두 아이 육아맘으로 공부하기 쉬운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고자 하면 그때마다 길이 열렸고 또 틈새 시간을 활용하면 공부를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합격한다기보다 꾸준하게 공부하다 보면 합격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보건실에서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